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배달의 민족 도어대시 상장 소식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어대시 리뷰,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도어대시가 12월 9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티커 심볼은 DASH-입니다. 도어대시는 미국의 배달의 민족과 같은 회사입니다. 12월 4일에 업데이트된 S1 파일링에 따르면 상장에 발행되는 주식수는 3,300만 주입니다. 상장 가격은 95불입니다. IPO 규모는 상장 때 발행되는 주식수 곱하기 상장 가격이니까 $3.1 billion, 한화로는 3조 원입니다. 상장 규모는 상장을 통해 회사가 모금하려고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번 벤처 펀딩 라운드 때 도어대시의 기업 가치는 $16 billion, 한화로 16조 원이었습니다. 상장가로 상장 후 기업 가치를 계산해보면 $30 billion, 한화로 30조 원이 됩니다. 이번 주에 상장을 하는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회사 가치가 됩니다. 도어대시의 S1을 보면 CEO인 토니 슈의 편지가 있습니다. 토니 슈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5살 때 미국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민 온 이민 2세대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의사였는데 미국에 와서는 학위가 인정되지 못해서 돈을 벌기 위해 12년 동안 3잡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갔다고 합니다. 3잡 중 하나가 중국집에서 서빙을 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어린 토니는 어머니를 따라서 음식점 일에 친숙하게 되었고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소규모 음식점들을 위한 도어대시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되면 토니 슈라는 인물에 대해서 목표가 뚜렷하고 소위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그릿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릿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도어대시가 이 토니 슈에게는 그냥 회사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회사와 CEO의 이미지를 좋게 어필하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어대시는 1,800만 명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고 39만 개의 음식점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의 대셔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셔들은 미국의 배민 라이더들입니다. 도어대시는 현재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회사 중에서 넘버1 회사입니다. 현재 마켓쉐어는 50%입니다. 2년 전에는 17%의 마켓쉐어였고 우버이츠나 그럽허브보다 뒤처지고 있었는데 캐비어라는 회사를 2019년에 사들여서 올해부터는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버이츠는 라이드 쉐어링 회사인 우버에서 운영하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푸드 딜리버리 산업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여러 업체들이 무한 경쟁을 하듯이 미국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도어대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심플합니다. 고객이 음식을 도어대시 앱으로 주문을 하면 컨비니언스 피와 팁을 음식 가격에 더해서 고객한테 부과합니다. 컨비니언스 피는 배달 비용과 도어대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많은 음식점들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요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지난 2-3년 동안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 이전까지는 피자만이 거의 유일한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대시 앱을 쓰는 유저들은 많은 음식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과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또 음식점은 도어대시 앱을 통해서 매출이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어대시에 커미션을 냅니다. 도어대시는 고객한테 받은 컨비니언스 피와 음식점에게 받은 커미션을 배달한 대셔와 나누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팁 문화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대셔들한테 팁을 주는데 이 팁은 100% 대셔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어대시의 테이크 레이트는 주문액의 15%입니다. 도어대시의 커미션을 제외하고 남은 돈과 팁을 대셔한테 주는 구조입니다. 화면에 예를 보면 주문액은 32불 90전이었는데 도어대시는 15%인 4불 90전을 받았고 대셔는 7불 90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셔의 7불 90전에는 3불 30전에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팁을 주지 않았다면 대셔가 가져가는 돈은 4불 60보다 더 적어지게 됩니다.
배달 주문이 몰리게 되면 도어대시에서 대시어들한테 보너스를 더 지급하기도 해서 대시어들의 수입이 높아지기도 하고 지금같이 코비드 락다운 상황에서의 대시어들의 수입은 괜찮은 편이기는 하지만 코비드가 끝나고 배달 주문이 줄어들게 되면 넉넉한 팁이 없다면 대시어들은 시간당 적어도 3개 이상의 배달을 해야지만 미니멈 웨이지보다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의 비즈니스 성장세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올해는 코비드의 영향으로 3분기에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했고 도어대시 앱을 통한 주문액이 $7.2 billion, 하나로는 7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표만 보면 코비드의 영향으로 도어대시가 급성장했고 코비드가 종식되면 성장세가 곤두박질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도 도어대시는 전년 대비 59%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 코비드의 영향으로 이 성장세가 몇 배 증폭되기는 했습니다만 코비드 종식 이후에도 건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3분기 그로스 마진은 53%이고 마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에 비해서 53%의 마진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식점을 온보딩 시키기 위한 광고비나 대시어들한테 주문 배달이 몰릴 때 지급하는 보너스, 또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피, 그리고 고객 서비스 등이 마진율을 깎아내리는 지출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즈니스가 더 성숙해지고 지금보다 마켓 쉐어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지출들이 줄어들어 마진율은 개선의 여지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분기의 분기 실적을 보면 흑자였습니다. 3분기에 다시 적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분기가 코로나가 미국에서 가장 극심해서 모든 음식점들이 배달에만 의존을 했던 시기여서 코로나가 아니라면 배달 음식이 요식업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도어대시는 올해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년에 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급성장하는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도어대시는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올해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적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149 million, 하나로는 1,490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70% 가까이 적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적자 폭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성장은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성장세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코비드 락다운이 조금씩이라도 풀려서 도어대시의 매출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적자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도어대시는 미국 음식회사 1위 업체라는 점과 올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성장을 했고 다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심해져서 새로이 락다운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도어대시의 상장 타이밍으로서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셧다운이 심해지므로 도어대시의 급성장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난 2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잠깐 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점에 비해서 리스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95불의 상장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상장 가격으로 도어대시의 가치는 30조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경쟁 업체인 우버이츠나 그럽헙도 상장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닝 멀티플로 비교를 해보면 우버는 7배가 안 되고 그럽헙은 5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어대시의 2020년 매출을 2 빌리언으로 예상해서 계산을 해보면 15배입니다. 과연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도어대시의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 배달 마켓 1위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보통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되려면 회사의 경쟁력이나 다른 회사들이 비즈니스에 뛰어들기 힘든 진입장벽이 높아야 하는데 도어대시가 우버나 그럽헙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기술이 있는가, 그리고 음식 배달 사업이 진입장벽이 높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올해 그럽헙과의 합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합병 의논이 계속되다가 현재는 약간 홀드된 상태입니다. 우버와 그랍헙이 합병을 해서 한 회사가 되면 도어대시는 마켓쉐어 1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성장세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도어대시 IPO는 그냥 모니터링만 할 생각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도어대시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더 좋은 회사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